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죠? 뉴런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신경계는 신경세포인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뉴런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죠? 신경세포체, 그리고 가지돌기, 그리고 축삭돌기,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경세포체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다고 했었고, 가지돌기는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각신경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연합 뉴런은 연합신경을 구성한다? 이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운동 뉴런은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런의 자극의 전달 순서가 있었죠. 먼저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 이렇게 순서로 자극이 전달된다고 했어요. 그럼 운동 뉴런, 연합 뉴런, 감각 뉴런, 이 순서로 자극이 전달된다,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동영상이 약간 혐오 주의 표현을 붙었는데 눈이 나와서 조금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사항을 붙였으니까 잘 봤죠? 그렇게 우리가 자극이 전달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자극 전달 경로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자극 전달 경로는 어떨지에 대해서 궁금해 보시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실험을 또 했는데요. 실험에 선생님 한 분이 또 협찬 우정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누구일지 궁금해하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경계와 호르몬 단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알고 자극에 대한 반응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퀴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카카오톡 채널이나 문자로 정답 꼭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퀴즈 질문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과로라고 하고,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과로라고 하는데, 이 괄호 두 개를 채워서 보내주세요. 자, 지금 눈 앞으로 공이 날아오고 있는데요. 공이 갑자기 눈 앞으로 날아오면 왜 눈이 저절로 감길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휘두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공이 날아오니까 야구 방망이 휘둘러야지 라고 했는데 근데 공이 갑자기 눈 앞으로 날아오면 눈이 감기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복싱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물체가 날아올 때 눈을 감지 않도록 훈련을 한다고 하죠. 그럼 왜 공이 갑자기 눈 앞으로 날아오면 눈이 저절로 감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두 반응은 모두 신경계를 통해 자극이 전달되는 거죠. 이거 잊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영상 보고 올게요. 차를 마시기 위해 컵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나 날아오는 공에 머리를 대는 행동, 장미꽃을 만지려고 하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극이 대뇌에 전달되어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 뜨거운 물체에 닿거나 뾰족한 물건에 찔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떼는 행동이나 물체가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올 때 눈이 저절로 감기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의식적 반응과 달리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영상을 잘 봤나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에요. 146쪽 실험인데 우리 몸에서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은 자극에 따라 반응 경로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탐구를 해보는 실험입니다. 이것도 모둠 실험인데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실험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나요? 얼굴을 가려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눈치를 챌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이 실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물음에 대한 답을 해볼게요. 고무망치로 무릎 아래를 치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반응이 일어나는가? 네, 여러분 그 실험 영상을 보니까 일어났나요? 네, 일어났죠. 무슨 반응이 일어났죠? 다리가 자신도 모르게 들리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뭘 보냐면 실험 결과로 봤을 때 다리가 들리는 반응과 팔을 드는 반응 중 더 빠르게 일어난 건 어느 것이었죠?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났죠. 그렇다면 왜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더 빠를까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1번입니다. 다리가 들리는 반응과 팔을 드는 반응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다음에 제시된 반응 경로 가와 나 중 각각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하나는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고 하나는 팔을 드는 반응인데 이 반응 경로가 각각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해보았죠. 각각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1번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다리가 들리는 거?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반응 경로 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팔을 드는 반응은 반응 경로 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은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났으니까 반응 경로가 조금 더 적은 곳을 거쳐가면서 일어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을 골랐고요. 팔을 드는 반응은 일단 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반응 기간까지의 그 반응 경로가 너무 길어서 팔을 드는 반응이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찌됐든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리를 해볼 텐데 실험 결과와 같이 반응 경로가 달라서 반응에 빠르게 차이가 있으면 생활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토의해보자고 했어요.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반응이 빠르면
위험에 쉽게 대처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도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또 생각해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 하나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경로가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빠른 거랑 그 다음에 조금 느린 게 있는데, 자,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반응, 혹은 무릎에 고무 망치가 느껴지면 손을 드는 반응, 이렇게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 있죠. 그 다음으로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이 무조건 반사는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반응이나 우리가 아까 사진을 제시했던 것처럼 공이 눈 앞으로 날아올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눈을 감게 되거나, 그리고 무릎 밑에 고무 망치를 쳤을 때 무릎이 들리는 반응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촉수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촉수로 전달이 됐는데 여기에서 뇌를 거쳐서 팔을 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의식적 반응이죠. 나는 감각을 느꼈고 내가 팔을 든다. 의식적 반응. 그래서 자극이 척수에서 뇌로 전달되면 대뇌에서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운동신경을 통해 팔로 신호를 보내는 반응이 되는 거죠. 근데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전달이 됐어요. 근데 척수에서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 다리로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들리는데 이 반응 경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이 척수 반사라고 하거든요. 이 척수를 통해서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척수에서 바로 이렇게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해서 척수 반사라고 해요. 이 척수 반사의 경우에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척수에 도달한 자극은 척수가 중추가 되어 반응이 운동신경으로 전달되는 이 동시에 대뇌로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 고무망치가 닿는다는 것도 느껴서 우리가 팔을 들었죠? 이게 바로 대뇌에서도 자극을 느끼고 반응을 인지한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척수 반사여서 대뇌로 자극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기로. 네, 그래서 의식적 반응보다 무조건 반사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반응 경로가 작은 게 있겠죠. 그래서 더 얘기를 해보면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과 달리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가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반응 경로를 두 개를 배웠네요. 첫 번째, 의식적 반응, 그 다음에 의식적 반응,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무조건 반사의 의의는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해서 빠르게 일어나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공이 날아오는데 내가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이 다치겠죠. 뜨거운 걸 만졌는데 손을 바로 떼지 않으면 내가 화상을 입었겠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또 다른 무조건 반사의 예시가 있을까요?
네, 있죠. 우리 중간내에서 뭐를 관장한다고 했죠? 우리 눈의 움직임이나 동공, 홍채의 조절을 중간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중간내 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동공 반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괜찮나 안 괜찮나를 확인했을 때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도 눈을 이렇게 강제로 뜨게 해서 빛을 비추면 홍채의 변화가 있어서 동공의 변화가 있겠죠? 이 동공의 변화는 사실 무조건 반사여서 뇌가 다치지 않는 이상 뇌가 의식이 없어도 이 동공의 변화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고 싶으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11화에 보면 동공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최송환 선생님이 이 사람은 뇌를 다쳤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동공 반사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지금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공이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오면 왜 눈이 저절로 감기게 되냐? 읽어보면 이제 설명을 해보면 공이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오면 눈이 다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대뇌 판단 과정 없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날아오는 공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이 감기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반응 경로에 대뇌 판단 과정이 포함되지 않아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엇이라고 했죠?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뇌 판단 과정 있는 반응은 뭐라고 했죠? 의식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을 풀어볼게요. 기록 경기에서 출발 신호가 난 다음 선수가 0.1초 내로 움직이며 부정 출발로 판정해요. 그 까닭을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쇼트트랙 보면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 있고 레디 하고 땅 하면 선수들이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서 선수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0.1초 내로 움직이면 부정 출발일까요? 이 출발 신호를 듣고 몸을 움직이는 건 의식적 반응일까요? 무의식적 반응,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일까요? 의식적 반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출발 신호를 듣고 반응하기까지의 0.1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선수가 0.1초 내로 움직이면 무슨 출발? 부정 출발이다 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쇠도 풀어볼게요.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을 반응 경로에 대뇌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눠보자. 대뇌가 포함되는 경우 의식적 반응, 선생님이 위에다 하얀 글씨로 써놨죠? 그 다음에 대뇌 포함 안 되는 경우는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의식적 반응, 무조건 반사, 그리고 이 각각의 반응에 따른 경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대뇌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식적 반응, 그리고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수업을 잘 들었나요? 우리 의식적 반사랑 그 다음에 무조건적 반사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